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다양한 리스트 활용하기라든지 여러가지 그 조건문이라든지 이러한 이론적인 것과 또 이렇게 실습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변수라든지 그 다음에 조건문, 그 다음에 함수, 반복문, 리스트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활용해서 다양한 응용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 특정한 교재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 배우는 여러분들도 함께 응용력을 발휘해서 저하고 똑같이 하지 마시고 살짝 좀 틀리면서 제가 만들어 놓은 우리 앱 인벤터 앱을 통해서 새로운 그 앱을 개발해서 널리 사회에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림판 앱, 즉 캔버스 같은 하얀 그 바탕화면 아니면 파란색 바탕화면, 블랙의 바탕화면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다양한 그림도 그리고 메모도 하고 또 실습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자유스러운 그러한 그 그림판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양이 좀 있어서 좀 복잡하다, 좀 크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저하고 같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좀 따라 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들 그 지식으로 이렇게 다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이론적인 거를 간단하게 좀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좀 나누고 앱 인벤터를 오픈해서 같이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그림판 앱이란 무엇이고 또 화면 설계, 디자이너 화면과 그 다음에 그 블록 코딩은 어떻게 하는지를 같이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 그림판 앱의 개요, 즉 요게 하나의 디자이너 모드에서 디자인된 UI UX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설명을 잠깐 드리면 여기에 빨간색 터치하는 그러한 그 버튼이 있으면 빨간색을 버튼에서 이렇게 그리게 되면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선을 그리거나 글씨를 그릴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녹색, 파란색, 검정색, 흰색 이렇게 자유스럽게 할 수가 있고요. 여기 배경을 누르고 이렇게 컬러를 선택하고 배경을 누르게 되면 이 하얀 화면 자체가 빨간색으로 변하거나 아니면 녹색, 파란색으로 바탕 화면이 컬러로 변하는 것, 그리고 이 지움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하나의 클리어 라고 하는 그 표현인데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작성했던 내용이 깨끗하게 지워지는 그러한 상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녹색을 누르고 이렇게 글씨를 쓰다가 플러스를 누르고 그리면 조금씩 굵기가 굵어지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플러스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굵기가 되고요. 요걸 마이너스를 누르면 기존에 했던 것보다 한 단계 아래로 크기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잠시 후에 블록 코딩을 통해서 컴파일을 하고 여러분들 휴대폰이나 제 휴대폰에 다운로드를 받아서 같이 함께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림판 앱에서 제공하는 선택은 색상을 선택할 수가 있죠. 적색, 그린색, 블루, 그 다음에 블랙 앤 화이트 이렇게 색상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색상 선택한 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배경색을 채우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깨끗하게 지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서체 크기나 선 굵기 등을 더하고 빼서 굵고 얇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굵기는 대략 한 0.1mm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코딩 블록에서 우리가 이렇게 좀 카운팅해서 쓸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맥시멈 얼마까지 되는지 같이 한번 프로그래밍 하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판 앱에서 제공하는 기능은 뭐 원도 그리고 선도 그리고 아주 자유롭게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활용되어지는 다양한 기술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가 있습니다만, 전역 변수가 사용되어질 거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조건문 빼기와 또 더하기를 통해서 선의 두께를 감소시키는 그러한 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더하기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관계 연산자, 그리고 산술 연산자, 요거는 이제 조건문에서 값을 비교해서 만약에 플러스가 들어왔다 그러면 일씩 더 카운팅 해라 라고 해서 두꺼운 그러한 그 선을 그을 수 있도록 또 추가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건 전부 다 우리가 글씨를 쓰거나 선을 그릴 때에 선 두께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는 컴포넌트를 잠시 보면 이건 블록 코딩에서 사용이 되어지는데요. 레드 버튼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린, 블루, 블랙, 화이트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요 색상 버튼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그릴 수 있는 그 캔버스에 이를테면 캔버스 우리가 컬러를 선택을 하고 굵기를 선택을 하고 캔버스에 손이나 전자펜이 갔을 때에 이 X축과 Y축, X좌표와 Y좌표를 이 프로그램이 바로 읽어서 그 다음에 바로 읽자마자 다음 단계에 넘어갈 때는 픽셀 단위로 얘가 연결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전, 시작, 그 다음에 현재 요거를 계속 이어지는 역할을 바로 이 캔버스 기능에서 드래그라고 하는 성능을 갖고 있는 또 펑션을 갖고 있는 것들이 드래그해서 얘를 선을 좀 보여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100%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이제 프로그램을 다 완성시켜서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이 앱이 넘어가면 그때 아마 이해가 되실 텐데요. 캔버스를 터치해서 원을 그리는 것, 그 다음에 선 두께 값을 반지름으로 해서 원의 내부는 색으로 채우는 것, 그 다음에 캔버스를 드래그하면 선이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캔버스의 기본 페인트 색상은 디자이너 화면에서 정한 그러한 컬러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적색이나 또 녹색, 파란색, 그 다음에 검정색, 흰색 이렇게 5가지의 컬러만 우리가 선정해서 해보겠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린 것과 같이 컬러를 누르고 배경을 누르게 되면 그 배경색이 바탕에 깔린다는 거, 지움을 누르게 되면 캔버스에 기존에 작업했던 내용이 깨끗하게 바탕 화면
컬러만 놔두고 다 지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선 두께의 기본값은 1픽셀. 그 다음에 더하기 버튼 하면 3픽셀씩 이렇게 증가가 된다. 요 픽셀은 우리가 휴대폰 LED 그 크기와 그 다음에 노트북 컴퓨터도 이런 그 모니터가 19인치, 24인치, 27인치, 29인치마다 픽셀 단위의 크기들은 전부 다 틀리게 됩니다. 아무래도 큰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픽셀이 좀 커서 좀 잘 보일 거고요. 휴대폰 같이 아주 작은 거는 픽셀이 작아서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빼기 이런 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또 선의 두께가 3픽셀씩 감소가 된다. 선의 두께가 1픽셀보다 작으면 1픽셀 정도만큼 그 이하는 안 내려간다. 예, 이런 뜻이고요. 일단 그 디자이너 모드를 어떻게 화면 설계하는지 잠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같이 저하고 이제 따라가면 알겠지만 아주 쉽습니다. 화면 그 디자인은 쉽고요. 대신 블록 코딩이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씩 문제를 이해하면서 작성을 하게 되면 어느새 모르게 프로그램이 완성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일단 수평 배치를 가져다가 놓고요. 이거는 이제 레이아웃 그 메뉴에 있죠. 레이아웃 메뉴에 수평 배치, 또 수직 배치, 표 배치 이렇게 있듯이 일단 수평 배치를 놓고 휴대폰 좌측에서 우측까지 이러한 그 색상 5가지와 그 다음에 배경, 그 다음에 지우기 플러스 마이너스 대략 한 9개, 10개의 수평 배치에 그 버튼이 또 위치해 있을 거고요. 지금 현재는 5가지의 컬러와 이렇게 말씀드린 배경 지움, 더하기 빼기 버튼 이렇게 이제 9가지의 버튼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추가로 더 하셔도 됩니다. 컬러를 더 추가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컬러를 빼셔도 되고 다양하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밑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캔버스를 바탕에 설치해 놓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프로젝트 이름을 m_canvas라고 지정을 해서 만들어 볼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컬러 그림판이다.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들만의 컬러 그림판, 컬러 캔버스가 되도록 이번 시간 같이 함께 학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튼이 9개가 있는데요. 버튼 1, 2, 3, 4, 5는 컬러 버튼을 놓는다. 근데 꼭 이렇게 뭐 레드 버튼이라 해서 제가 제시했다고 해서 빨강, 초록, 파랑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좋아하는 컬러 뭐 회색도 있고 또 여기에 우리 지정되어 있는 그러한 그 컬러가 현재 그 블록 코딩에서 보면 약 13가지 정도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3가지의 컬러를 여러분들이 그 코딩을 하게 되면 모두 다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컬러 버튼을 5개를 배치하고요. 그 다음에 6, 7, 8, 9 버튼은 배경 버튼, 컬러를 누르고 배경을 누르면 그 바탕의 배경 화면이 해당하는 컬러가 쫙 깔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움을 누르게 되면 깨끗하게 그 배경 화면에 지우게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 해당되는 그 컬러의 그 라인이 3픽셀씩 조금 굵어지겠죠. 네, 굵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빼기 버튼을 누르면 또 서체 그러한 그 라인 그 굵기가 좀 얇아진다. 네,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버튼 컴포넌트는
말씀드린 대로 사용자 인터페이스, 물론 그 전에 우리가 수평 배치를 갖다 놓고 거기에 버튼을 9개를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컴포넌트 여기에서 이렇게 좀 수정을 해 주면 좋겠죠. 이름 바꾸기로 해서 수정을 좀 해 주시게 되면 나중에 코딩할 때 매우 도움이 잘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캔버스 컴포넌트 배치하고 수정하기, 요거는 이제 그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에 수평 배치가 있습니다. 다음에 캔버스를 가져다 놓고 이렇게 속성에서 같이 또 업데이트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에뮬레이터에서 그림판 앱 확인하기인데요.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그 코딩 하고 나서 확인하면 그 컴파일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화면을 디자인을 먼저 하고 하는 것보다 화면 디자인과 그 다음에 블록 코딩은 요 이론을 먼저 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바로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 두께를 저장할 변수를 선언하는 전역 변수 만들기를 라인 사이즈, 선 굵기란 뜻이죠. 선 굵기를 초기 값을 1로 하면 1픽셀이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페인트 색상, 보통 우리는 뭐 컬러라고 표현도 하고 하는데 되도록이면 한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페인트 색상 이렇게 지정을 해 두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페인트 색상에 대한 속성 값, 요게 적색이다, 빨간색이다, 이런 것들을 몇 개를 만들어야 되겠죠? 당연히 5가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에 레드 버튼, 또 그린 버튼, 블루 버튼, 그리고 블랙 버튼, 그리고 화이트 버튼, 이렇게 5가지를 이렇게 똑같이 선언해 놓고 시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침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공통 블록 요 색상에 가게 되면 13가지의 이렇게 블록 코딩 그 명령어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녹색이, 노란색이라든지 뭐 보라색이라든지 이런 그 라이트 회색, 또 블랙 회색,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배경 버튼, 우리가 컬러를 5가지를 다 결정을 했으면 배경 버튼 같은 경우에는 배경 버튼을 클릭했을 때, 또 지움 버튼을 클릭했을 때, 또 더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아니면 빼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기능을 물론 블록 코딩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에서 한번 설명을 하고 또다시 복습 차원에서 블록 코딩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버튼의 클릭, 이벤트 코딩하기인데요. 여기에는 당연히 캔버스에 지정을 할 것이고요. 배경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배경색, 해당하는 배경색을 사전에 클릭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그 클릭한 색을 갖고 캔버스에 해당하는 페인트 색상을 깔아줘라, 실행해라, 이제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페인트 색상에 대한 속성 값은 마찬가지로 지움 버튼을 눌렀을 때에는 이 캔버스에 지우기 기능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뭐 굳이 코딩에서는 하면 보통 클리어, 올 클리어 라고 하는 그 명령어가 있는데 이 올 클리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안에 이 보라색 그 블록 코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색상 블록 결합하기, 더하기 버튼입니다. 그래서 그 더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에는
마찬가지로 여기에 우리가 라인 사이즈를 결정을 했었죠. 라인 사이즈는 여기에서 초기값 1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라인 사이즈를 갖고 와서 선 두께를 말씀드린 대로 3픽셀씩 증가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하기 버튼을 한번 클릭하게 되면 요 3픽셀이 더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누르면 6픽셀 또 9픽셀 이렇게 점차 계속 올라간다 라고 하는 그러한 코딩, 블록 코딩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선 두께의 전역 변수, 요 라인 사이즈, 기존에 여기에서 더했으니까 여기에 더한 값이 들어와 있으면 그걸 가져와서 선 두께를 바꿔줘라 라고 하는 뜻이고요. 여기에 이제 조건문이 좀 들어가는데요. 전역 변수 라인 사이즈가 기존에 1이었죠. 1픽셀보다 더 작을 경우에는 그냥 1로 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만약 1 이하가 들어와도 1이다. 그래서 실행은 1픽셀로 그냥 계속 고정형으로 놔둬라. 그 1 이하는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로 한다. 이렇게 조건문을 넣고, 그 다음에 우리 방금 전에 더하기 버튼을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렇게 플러스 3 한다라고 했지만, 여기에 마찬가지로 빼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마이너스 3픽셀을 해라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방금 전에 여기에서 얘기했듯이 조건문이 여기 들어가 있죠. 마찬가지로 빼기를 계속 누를 경우에는 1픽셀 이하는 내려가지 말고 1로 고정시켜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 코딩 블록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지정하기에 전역 변수 라인 사이즈가 1이었다. 또 3이 추가가 되고 또 3이 추가가 되고 또 3이 추가가 되고 이렇게 하겠죠. 예, 그러한 뜻을 여기에 캔버스의 선 두께 값을 보여주고 그대로 좀 그려줘라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터치하고 드래그가 있습니다. 터치는 한번 꾹 누르는 경우, 동그랗게 눈을 만드는 경우, 아니면 점을 만드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드래그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점을 찍은 그 시점이 바로 시작과 이전 포인트가 되고요. 여기에서 우측으로 이동을 한다. 그러면 이 전은 기존에 점을 찍었던 곳이고, 시작은 우리가 움직이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현재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끝나는 부분을 그렇게 현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터치와 드래그 이벤트 블록에서는 터치 이벤트와 그 다음에 드래그 할 때는 이렇게 한 픽셀씩 연결을 시켜주는 또 블록 언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X 좌표와 Y 좌표를 분석해서 이 선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라, 그런 뜻이고요. 바로 이게 그 명령어입니다. 이 캔버스라고 하는 우리 블록의 컴포넌트에 가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그 블록 명령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요거는 터치했을 때 그리고 드래그 했을 때 요 부분에 시작 XY, 이전 XY, 현재 XY, 그리고 드래그된 모든 스프라이트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개발자가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명령어가 여기에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져다가 프로그래밍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위에는 터치했을 때입니다. 한번 눌렀다 떼었을 때 거기에 남아 있어라, 그런 뜻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원 그리기. 그야말로 동그랗게 원을 그리면 이게 처음 시작과 또 움직이는
점, 그 다음에 현재점이 이렇게 쭉 이어져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원 그리기 블록 할 때에는 호출을 해서 캔버스 원에 원을 그리다. 그러면 이게 자동적으로 원이 그리는 게 아니라 손으로 따라서 하게 되면 원점에 돌아온다 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뭐 터치 했을 때 화면에 터치해서 이동할 때는 마찬가지로 X축, Y축, 그 다음에 반지름, 그 다음에 채우기 이런 순으로 한다. 요거는 뭐 특별하게 그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요 블록 코딩을 가져다가 채우기만 하면 됩니다. X, Y 가져다 놓고 반지름은 라인 사이즈를 가져다 놓고 채우기는 참이다 아니면 거짓이다 맞지 않는다 맞는다 이런 뜻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선 그리기가 또 있습니다. 방금 전에는 원 그리기였고요. 그 다음에 선 그리기가 있죠. 왼쪽에서 오른쪽이든 위에서 아래든 또 반대로 아래에서 위든 우측에서 좌측이든 아니면 사선이든 그러한 것들 선을 그릴 때는 X, Y 요게 1, 2죠. 그래서 이전과 현재와 선을 이렇게 이어주는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기능이 있는 그런 그 블록 코딩이고요. 그 다음에 요 드래그는 이제 그리는 거죠. 막 다양하게 이렇게 그릴 때에는 마찬가지로 드래그라고 하는 그런 그 여기에도 보면 요거 이제 터치했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터치와 드래그라고 하는 그 용어가 있었죠. 그래서 터치는 우리가 했고 드래그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터치는 했고 여기서 드래그 부분을 이렇게 프로그래밍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전역 변수 만들기 이건 라인 사이즈를 처음에 선언했을 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렇게 5개 레드, 블루, 그린, 블랙, 화이트라고 하는 컬러를 갖다가 무조건 이거는 색상에 갖다가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버튼, 빼기 버튼, 배경 버튼, 지음 버튼 이렇게 해서 9개 버튼이 프로그래밍이 다 됐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바로 이 캔버스를 터치하거나 드래그하거나 이랬을 때는 어떻게 화면에 보여지느냐 바로 요게 요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방금 전에 했던 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요 부분들 뭐 플러스 더하기를 누르면 그 굵기가 3픽셀씩 증가해서 보여줘라. 빼기 버튼을 눌렀을 때 3픽셀씩 빼서 보여줘라. 이러한 뜻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 캔버스는 마찬가지로 원 그릴 때는 X축, Y축에서 이 라인 사이즈 이게 1픽셀이냐 또 3픽셀이냐 요거에 따라서 이렇게 그 크기대로 보여주고 선은 마찬가지로 선도 이어질 때 이전과 현재 내가 가는 방향대로 선을 계속 이어져라 라고 하는 그 기능이 요 선 그리기 이렇게 갖다가 놓으면 알아서 얘가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그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앱을 제작을 하게 되면 이러한 화면이 나온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요게 1픽셀의 터치죠. 요거는 대략 3픽셀 요 플러스를 한 번 더 눌렀을 때 요 정도의 크기고요. 요게 지금 나와 있네요. 반지름이 1픽셀인 경우 더하기 버튼을 한 번 클릭했을 경우 그 다음에 요거는 드래그죠. 이렇게 그렸을 때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앱을 다운 받아서 직접 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드래그 한 상태에서 지우기, 지움 버튼을 누르게 되면 깨끗하게 요 캔버스 있는 부분이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녹색 버튼을 누르고 배경을 누르면 이렇게 배경 화면이 녹색으로 변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녹색 버튼을 누르고 플러스를 한 2번 하고 막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블랙 버튼을 누르고 밑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터치, 그 다음에 드래그 이렇게 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그림도 그릴 수 있는 이러한 그 그림판 앱을 이론적으로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저와 함께 코딩을 같이 해보고 또 디자이너 모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